네,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보면 사방팔방에 건물이 널려 있는데 다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0원을 내고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를 떼보면 법인 소유 건물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고 뭐 대출이 많이 낀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 건물주들은 무슨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건물주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건물 관리, 뭐 대출이자, 세금 다 맞지만 그 중에서도 요새는 특히 승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내가 건물주가 아닌데 굳이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당장 내 이야기가 아니어도 내가 가진 아파트 한 채, 단독주택 한 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건물주는 아니지만 건물주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드릴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세법이 개정되는 연역과 동시에 그분들의 고민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지켜보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세금이 점점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요새 이런 종류의 상담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 어떤 상황 때문인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의 타이틀을 단다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 승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어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모 건물입니다. 대지가 약 70평, 5층짜리 90년도에 지어진 35년 된 건물입니다. 현재 평당 공시지가가 7,500만 원으로 총 땅 값어치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건물은 별도죠. 의뢰인분은 해당 건물을 2017년도에 상속을 원인으로 받았고 그때 당시 공시가격인 4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셨어요. 물론 그 세금도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왜일까요? 만약 이분이 2024년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건물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해당 건물의 시가인 감정가액 약 120억 원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셨을 거라는 겁니다. 세금 차이만 무려 3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상속세가 감당이 안 돼서 건물을 급매로 팔아서 세금을 내야 했을 수도 있겠죠. 또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도에 꼬마 빌딩을 상속받은 납세자분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기준시가 30억 원으로 신고한 건물이 과세관청에 의해서 약 100억 원으로 직권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추징된 상속세가 무려 30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있고요. 도대체 그 사이에 세법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우리가 2019년 2월을 기점으로 국세청은 꼬마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토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세 결정 시에 시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현재 활발하게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엄청난 다툼이 벌써 5년간 여러 군데서 진행 중에 있고, 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케이스도 있고 국세청이 승소한 케이스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국세청은 우리가 실행하는 직권감정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는 취지로 2023년에 다음과 같이 상속증여세법에 사무처리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야, 결국은 비주거용 건물이면 뭐든 다 평가하겠다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문구에 나와 있듯이 추정시가, 즉 감정가액이랑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랑 10% 이상 차이가 나면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시가랑 기준시가랑 10% 차이가 안 나는 건물을 찾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매년 감정평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20억이 넘는 건물만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규모라고 한다면 5년 후, 더 나아가서 10년 후에는 기준시가 10억 이상 건물은 무조건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감정평가 없이 세금 신고를 낮은 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는 것이 앞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무슨 건물주 걱정을 하고 앉아있냐. 사실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 아파트 한 채, 단독주택, 빌라, 증여 상속하는데도 감정평가가 직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측이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이 모든 부동산이 직권감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7년 만에 아까 신사동 공시지가 40억짜리 건물 기준시가로 결정이 났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가액 건물은 지금은 사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정평가가 될 것 같아서 증여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상속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데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런 고가의 건물들은 결국에는 경매 처분이 돼서 현금이 많은 소수 자산가들 손에 싼 값에 지어지게 되고 부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겠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시가로 취득한다고 해서 국가 입장에서 조세 일실이 있느냐? 아니죠. 사실 그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어차피 취득가액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로 모두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즉 세금을 지금 많이 내냐 나중에 많이 내냐에 대한 시점 차이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빨리 걷어들이고자 하는 취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분들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평가 대상이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이므로 처분하고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단독주택 등을 대체 취득해서 상속증여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수차례 분할 증여를 한다거나 건물을 빼고 토지만 증여를 하거나 하는 방식 등으로 이 최대한 감정평가를 피하는 쪽으로 자산 이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선택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괜찮은데요. 다만 이제 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이슈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이 5년 내에 취득하는 이 수도권 내 부동산은 취득세가 대략 2.5배수 정도 펌핑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하거나 본점이 수도권 밖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 이슈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정리를 하면 개별적으로 가액이 좀 낮은 부동산이라면 빠르게 사전증여를 통해서 기준시가 결정을 도모해보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 가액이 워낙 큰 물건이면서 앞으로 또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한 물건이라면 국세청이 받는 감정보다는 내가 최대한 낮게 감평을 받아서 감당이 가능한 정도까지 분할해서 사전증여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나가는 전략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산 가격은 굉장히 급등을 했고 국세청은 과세 체계를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개정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되겠지 나는 아니란 생각으로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앞으로는 기준시가 최소 25억 원 이상 되는 물건은 웬만하면 직권감정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기준치는 앞으로 더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그에 맞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상담하는 내용 중에 건물주분들은 자산 승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